10월 7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종목별 증권사 상위 창구 화면입니다. 2023년 9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 달간인데요. 특이한 부분이 보이는데 CT, 모건 스탠리, 골드만, JP 매수 창구 상위 화면에 외국계 창구가 주포진하고 있네요. 주가 바닥권에서 완전히 밀어놓고 이들은 상당히 바빠 보였습니다. NH는 자사주, 키움은 차명이겠지요. 삼성은 국내 공매도 몸통. 매도에는 UBS와 KB와 이베스트와 한국 이들이 보였는데요. 바닥권으로 완전히 밀어놓고 물량이 상당히 바빠 보였다. 대차도 급증했었고 상당히 이들의 움직임이 바빴던 한 달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합병을 앞두고 있죠. 한국경제신문에 셀트리온 합병 천군만마 얻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도 찬성을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도 찬성의 명분이 생겨서 23일 주총 연내 합병 성사되나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두 회사 합병에 찬성 의견을 제시하면서다. 셀트리온이 든든한 지원권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병 성공하겠지요. 그리고 실적 3분기, 4분기 잘 나오겠지요. 램시마 SC 허가 받겠지요. 차세대 바이오시밀러 잘 출시되겠지요. 실적 3분기, 4분기 잘 나오면 수급 오겠지요. 매크로 증시도 다시 한번 돌아 나갈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은 올 확률이 무척 높지 않겠습니까? 바이든 시진핑 내달 캘리포니아에서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하였다. 미중 정상회담이 약 1년 만에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제가 하반기, 내년도 중반부 기준점까지 상승장을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퍼펙트 스톰, 시스템 리스크, 경제에 대한 상당히 실물 경제, 자산시장에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질 확률이 높다. 물론 내년도 중반부 이후에 딜레이 되거나 조금 땡겨질 수는 있겠죠.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전에 저는 상승장을 끊임없이 일관되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2004년, 5년, 6년 이때 미국 증시에 반등이 있었죠. 2006년 6월에 금리 동결하고 7월에 바닥 찍고 8월부터 증시가 달려나가기 시작해서 2007년도 10월 금리 동결 구간 때 계속해는 고점을 갱신해 나가는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그널과 함께 2008년도 미국발 리만 브러더스가 터지게 되죠. 전 세계 금융위기로 확장되었습니다. 저는 이때와 상당히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요. 바로 미중 정상회담 또한 시장을 리바이벌 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산시장을 끌어올렸던 건 개인들이 아니죠. 쩐주 세력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은 늘 개인들이 받아내리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승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간밤 해외 증시도 나스닥이 1.6%, 다우가 0.87, S&P도 1.18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국제유가 최근에 굉장히 급등에 나왔었죠. 85불, 90불, 100달러로 막 외치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5%가 폭락을 했고 유가 안정될까? 사우디, 미국의 증산 의향을 전달하였다. 유가 높다면 내년 초에 증산 의향이 있다. 이스라엘 합의 관련 미 의회 환심 사기 분석이다. 자, 계속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을 상당히 기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떨어지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이 긴축, 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도 다시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산시장이 폭락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금리 이슈는 지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는 거의 최상층부에 다다랐다 보고 있고요. 국채 금리는 거의 슈팅에 나온 부근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기준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시장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조금 떨어지면서 안정화되면서 자산시장이 리바이벌 낼 수 있는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간밤 미국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나스닥 1.6, 다우 0.87, S&P 1.18. 자, 보시면 바이오 제약 주가도 2.37, 일라엘 릴루도 4.38, 존슨앤존슨 0.32, 노바티스 1.03. 대부분 제약 바이오 섹터는 강보합 상승권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이 소식은 셀 동행하는 사람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고요. 그동안 워낙에 공포가 지배했었죠.
이 공포에서 탐형으로 갈 수 있는 그 시기를 우리는 기다려볼 수가 있다. 그리고 금융시장이 상승하는 중에 셀트리온 또한 합병이 완전히 완료가 되고 다시 수급이 올 수 있는 그 시그널, 그게 셀트리온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겠지요. 상당히 지금 불확실성 미디어를 통해서 중국발 경기 폭락 이슈, 부동산 이슈, 그리고 미국발 금리, 고금리로 인해서 상당히 뭐 회사채 시장이거나 국내 경제나 환율이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죠. 또한 가격도 변동성이 심하고요. 미디어를 통해서도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은 지나간다. 좀 후에 올 확률이 높다. 모두가 예스를 하면서 모두가 막 탐욕에 끌어당길 때, 그리고 경제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는데 막 탐욕스럽게 급등이 나올 때, 그 다음 늘 퍼져 왔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증명돼 왔습니다. 고로 셀트리온의 세 번째 상승 구간은 올 확률이 무척 높겠지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23년도 바이오시밀러 어워드 프랑스 파리 2023년 10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바이오시밀러 어워드에서 세계 부분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요, 백돌군님 그리고 램버스님이 주신 자료를 참고로 해서 백돌군님께서 지금 셀동의 홈페이지에 올려주셨습니다. 여기 바이오시밀러 어워드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크론병, 대장병은 어디에? 당연히 바이오시밀러, 세계 최고의 바이오시밀러 회사이죠. 셀트리온은. 그렇기 때문에 어워드에 참여하는 것 또한, 여기 후보에 등재되는 것 또한 저는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가로만, 실적과 주가로만 합병 성공하고 신약 허가 받고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18만원, 19만원 월봉 기준으로 거래량 동반되면서 뚫어내는 모습 보면 그게 세 번째 상승 구간, 셀트리온의 시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그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셀트리온의 월봉입니다. 자, 실적과 주가는 시차를 두고 100% 동행합니다. 99%가 아니라 100% 동행하죠. 지금의 셀트리온의 실적은 요렇게, 요게 셀트리온의 실적이라고 하자고요. 뼈대라고 하면 요렇게 정체가 됐다가 다시 돌아나가는 기준점이죠. 근데 주가를 여기까지 밀어왔어. 이때는 버블이었습니다. 이때는 레케노라가 터졌다면 이 물량을 소화하고 갔겠지요. 그러나 레케노라가 실적은 터지지가 못했어요. 신약으로는 허가가 받았지만 아쉽게도 감염성 질환에서 세계 최초로 말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주가와 실적이 이렇게 괴리가 벌어졌죠. 이 주가가, 강아지가 주인의 위치로 갈 수 있는 시기가 저는 10월 23일 그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헬스케어 기준점으로 3조 5천억이죠. 이 주가는 주인을 따라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손익계산서가 올라가면 대차대조표, 자산이 증가합니다. 따라오는 현금 창출 능력도 늘어나게 되죠. 3대 재무제표가 상승을 하는데, 그리고 거대 모멘텀인 합병, 여기에 신약, 그리고 수급까지 따라오는데 얘가 못 갈 이유가 있을까요? 국내 증시에 수급 또한 갈 데가 그다지 없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지난 셀트리온이 기는 동안에 산업 섹터가 전반적으로 또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간 기다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